자, 일단은 그 교과서 변형 문제를 좀 추가로 달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좀 몇 분 계셔가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 2, 3과 변형 문제를 통합해서 이제 제가 좀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쓸데없는 걸 다 뺐고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아마 전에 풀었던 것보다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3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눠드릴게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언어 그 다음에 이어서 답지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바운드가 나오는데 바운드가 바운드 뒤로 바운드. 아니 그만 떠들고 빨리 가둬. 멀었는데 자,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저한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11월 그 작년 11월 모의고사 유의영사. 혹시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올해 3월 모의고사 단어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올해 3월 모의고사 자습 써드릴게요. 자, 지금 쌤, 응? 오늘 쌤이 주신 자료 덕분에 수행을 너무 잘 할 수 있었어요. 수행 참 어떻게 됐어요? 한 문제 빼고 봤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그 소방관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틀렸다는 거야. 지금 내가 새벽에 그 개고생을 해갖고 만들어줬는데 틀렸다고라. 아니 김지현도 다 맞았다고 아까 나한테 카톡 왔는데. 그냥 다 맞았습니다. 저 근데 하나 빼고 다 쓴 거라 완벽해서 지금 만점이에요. 그게 뭔 말이야? 하나 빼고 다 썼는데 어떻게 만점이야? 트라이 하나까지 만점이에요. 하나까지 만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렇구나. 저희 안에 안 봤어요. 아니 안 봤어? 준혁이 다 맞았어? 여기 재윤이는 망했어? 그래? 걔 때리죠 이거. 우석이는 다 쓰긴 했어요. 다 쓰긴 했다고? 네. 그래? 주영이는 너 시험 들었어. 아니 안 봤어? 생각보다 쉬워. 소방관은 무슨 불을 끄기 위해. 잠시만요. 저도 이스팅글리시. 그게요. 이스팅글리시. 이스팅글리시랑 같이 넣는다니까. 이스팅글리시랑 본인이랑 불나오면 그거입니다. 불나오면 이스팅글리시래. 불을 잡다.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보자. 우리 갈 길이 멀다. 오늘 11월 모의고사 진도 마무리하는 게 목표예요. 네. 5지문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 도표는요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도표는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표 부분은 일단 좀 고민해보고 일단은 도표 외적인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을 먼저 진도를 나가면서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되면은 그때 한번 해드리던가 아니면 진보 때 한번 해드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니까요. 자, 갈 길이 머니 얼른 출발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2페이지입니다. 다 폈죠? 바로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30번부터 34번까지가 내용이 전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요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다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워크북 하면서 보긴 했겠지만 이제 진도로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처음에 in order to가 나왔는데 이 사이에 for us가 껴 있습니다.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그럼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retain이라는 건 뜻이 뭐지? 보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유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죠. 그렇죠? 직역을 하면요. 뭐를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됐어요?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our brain, 우리의 뇌는 has to forget, 잊어야 한답니다.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 That is both target and control.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target 되고 통제되는 둘 다. 됐어? 그러니까 target 되면서도 또 통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잊어야 된대요. 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말했잖아. 이게 잠깐만요. 근데 오늘따라 좀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잠깐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조금 더 낫죠? 방금 전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핵심만 꼽아볼 건데 잘 봐봐요. 여기에서는 retain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retain, 뭔가를 유지하다, 보유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forge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만 한번 비교해보면 어떠냐?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되는 개념. 왜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정보의 가치 있는 조각을 잘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보를 유지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 뭐야? 그러니까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 잘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 내용은 뭐냐면은 정보를 잘 기억한다는 내용인데 뒷 내용은 뭐냐면 까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target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control되는 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러면 target이 되고 뭔가 이렇게 대상이 되고 그리고 컨트롤은 통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가 잊어야 된대. 뭔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미리 말하면 여기가 주제거든요. 주제는 원래 이렇게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우리가 작년 고1 모의고사 볼 때랑은 달라요, 여러분. 고2 모의고사는요, 보통 이렇게 첫 문장의 주제를 만약 준다면요, 우리가 이 문장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글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뭐만 얻으면 되냐면요,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 방향성만 대충만 잡아도 돼요. 방향성 대충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문장에서 말한 소재가 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속의 정보의 기브 앤 테이크 비슷한. 정보. 됐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어그러질 수 있거든. 지금 이 문장만 보고 여러분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니 타겟되고 통제되는 방식이 뭔데요? 모르잖아. 그렇잖아. 저도 알 수 없어요. 첫 문장만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정보라는 소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관련된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를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유지하는데 이거를 잊어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못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됐어요? 일단 이 두 가지 단서는 얻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내용을 읽어볼 거야. 가볼게. 이어서 자, can you recall, for example,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Can you recall? 너는 회상할 수 있느냐? 네. 빨리. 너는 회상할 수 있느냐?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에 너의 학교에 바로 그 첫날. 됐어요? 너는 학교에서의 바로 그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느냐? 회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You most likely. 자, likely는요 여기서 아마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아마도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직역하면 너는 가장 아마도가 되겠지만 그냥 너는 아마도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너는 아마도 have 가지고 있을 거래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이 noteworthy가 이 그 보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한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랍니다. In your head, 너의 뚝배기 속에. 자, 그 예시가 나오는데 such as 예를 들면은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너의 크레용과 연필을 넣는 거래요. 어디에다가? 너의 펜스 케이스에다가, 필통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뭔가 이거 근데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잘못 나와 있네. 그래서 너의 연필이나 크레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필통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한두 가지 뭐 눈에 띌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첫날이 혹시 기억나세요?
첫날을 한번 좀 잘 돌이켜보세요. 그때 어땠었는가?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있겠죠. 저도 있어요. 저도. 그 우리 학교는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참고로 제가 그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95년도인데요. 이때가 이제 이때는 9길이었어요. 9길 국민학교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96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찍먹 해본 마지막 세대예요. 찍먹은 해봤어요. 찍먹은. 그랬는데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그 초등학교의 이제 전통이 뭐였냐면요. 이 꼬맹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와서 그 사탕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걸어주는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졸업생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선배들이겠죠. 근데 저랑 이제 제가 이제 누나가 있는데 저랑 저희 누나랑 이제 6학년 차이거든요. 그 누나가 빠른 년생이라 6살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초딩 될 때 우리 누나는 중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이었어요. 졸업생. 학교도 똑같았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만든 그 사탕 목걸이를 갖고 와서 나한테 걸어주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네. 저 예쁜 누나 있었는데 저 예쁜 누나한테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와서 걸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어요. 어쨌든 전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거의 몇 년 전이니까 거의 한 20 몇 년 전인데 아무튼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은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지만 일단 학교에서 첫날이 기억나느냐? 아마 너가 기억하는 거라고 해봤자 뭐 한두 개 정도 눈에 띄는 뭐 그런 이미지겠지. 그럼 한두 개 정도 생각나는 게 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연필이랑 크레용이랑 꺼내갖고 이제 크레파스랑 이런 거 꺼내서 뭐 필통에 넣는 거 뭐 요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이어서 볼게. But 그러나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세부사항의 extent, 범주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의 범위일 거랍니다. 세부사항의 범위? 이건 또 뭔 말이야?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자,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요. are actively deleted 된대요. 자, 적극적으로 삭제된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한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큰 틀은 뭐였냐면요. 큰 틀은 초등학교 입학이었어요. 이게 큰 틀입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건데 아까 전에 예시에 나왔던 뭐 연필이나 크레용을 뭐 필통에다 집어넣는다. 이건 뭡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학식이라는 이 거대한 틀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뭐 이제 연필을 필통에 넣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기억이 날 수도 있대. 근데 어쨌든 간 그건 뭐랍니까?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라고요. 됐어? 아니 입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연필을 필통에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어떤 세부사항들은 보통 어떠냐면요.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답니다. 뭐로부터? 너의 뇌에서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go about ing는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 go on ing랑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너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기억하려는 걸 더 많이 할수록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에 대한 기억에 대한 게 바로 이 글의 주요 소재인데요. 지금 예시에서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근데 이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불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뇌에서 불필요한 정보예요. 불필요한 정보. 그래서 뇌에서 적극 삭제한다는 겁니다. 뇌에서 삭제한다고. 그 기억을 삭제한다고. 왜? 안 중요하니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서 내가 그 하루 동안 했었던 모든 세부사항을 내가 분 단위로 다 기억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잘 때까지 1분 단위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내가 다 기억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달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분 단위로 그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한다면은 오히려 그날의 중요 이벤트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이해돼요? 하루에 이게 하루의 타임 스탬프라고 쳐봐요. 여기가 이제 8시간, 아침 8시간, 여기가 밤 10시라고 쳐봐. 그러면은 내가 아주 이게 이 분 단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다 내가 기억이 나. 아주 세세하게 다 기억나. 근데 이날 있었던 최고의 빅 이벤트는 뭡니까?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됐어? 이게 메인 이벤트란 말이야. 이게 기억이 나야지. 이게 중요한 기억 아니에요? 이게 메인 이벤트인데? 근데 내가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오히려 흐려지거나 기억에서 흐려지거나 아니면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야. 찬영아 졸려? 피곤한 거 보네.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5분 됐나? 아, 벌써 너무나 졸고 있길래. 아니 졸리면 서서 듣던가. 다리? 운동해서 운동하고 양 몸이 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앉아 있으면 졸고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저 패시파? 어떻게 할까? 자 다시.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정작 중요한 기억이 이 메인 이벤트의 기억이 좀 약간 비교적 이제 좀 흐려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 녀석의 중요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해. 아, 이날 내가 10시 17분에 뭐 했었지? 이걸 막 기억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내가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더욱 적극적으로 삭제한다는 거야. 기억하지 마. 안 돼. 안 돼. 너 이날 8시 17분에 뭐 있었는지 기억하지 마. 왜? 이게 이 메인 이벤트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대충 좀 윤곽이 잡혔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건 무엇이다? 곧 불필요한 정보라고. 불필요한 정보.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적극 삭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가 대점 이하인데 that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이렇게 나왔는데 과목적어 지목적어거든요. 미리 말하면 뇌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기지 않는데 해석 없고요. valuable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뭐를요? 투부정사를.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딱 나왔네. 그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뇌는요. 됐어? 뇌는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하는 게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삭제시키는 거라고. 됐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죠. 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자, 주요 메시지를 그것이 전달할 수 있는 한이요. 예를 들어서 Your first day of school was great. 너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좋았다. 뭐 이런 거와 같이 뭔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이 세부 사항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삭제를 한다고. 됐어? 여러분께서 아마 그 뭐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웬만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을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똑같잖아.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왜 맨날 틀리는 줄 알아요? 니네가 분명 중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맨날 문법 배웠는데 왜 맨날 문법 틀린 줄 알아? 간단해. 중1 때도 관계대명사, 중2 때도, 중3 때도, 고1 때도, 고2 때도 거의 5년 동안 관계대명사를 들었어. 근데 관계대명사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해줘야 돼. 나올 때마다 틀려. 왜 그럴까? 관계대명사라는 거를요, 이 세부사항을 너무나도 많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막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됐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관계대명사가 뭐냐?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떻게 오냐? 앞에는 어떻게 오냐? 이런 거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게 핵심이거든. 내가 방금 말한 게 핵심이거든. 핵심은 몰라. 왜? 불필요한 정보만 머릿속에 잔뜩 있으니까요. 세부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됐어?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뇌의 기억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In fact, 사실은 studies have shown, 연구는 보여줘 왔답니다. 대절 이하래요. The brain actively controls regions. 뇌가 적극적으로 영역을 억제한대. 어떤 영역이냐면 responsible for 하고 나왔는데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를 책임지는 또는 뭐뭐를 담당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돼. 뭐뭐를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responsible for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요. in charge of. 그렇지. charge of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를 담당하는. 자, 그래서 뭐를 담당하느냐?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래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이죠. 됐어요?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도 있을 거 아니야. 뇌가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별로 안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있대. 됐어? 근데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버린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메인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소한 기억 내용이라고요. 됐어요? 아까 전에도 내가 계속 얘기한 거죠. 입학식이라는 건 뭡니까?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 근데 이 입학식이라는 이 날에 내가 분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는 이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마이너 메모리죠. 마이너 메모리. 사소한 기억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소한 기억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메인 메모리를 기억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됐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메인 메모리를 방해하는 사소한 메모리. 됐어요? 이거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간 사소한 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통제해버린다고. 됐어요? 통제한다는 건요.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제한을 둔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제대로 적극적으로 기억을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됐어? 뭐를 기억을 못하게 만든다고? 세부를 기억 못하게 한다고. 세부 사항들을. 왜 세부 사항을 기억 못하게 한다고? 그래야 메인 메모리를 기억할 테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혹시 내용 이해 안 된 사람?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So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그 사소한 세부 사항은 vanish하게 된답니다. 사라진대요. 이 vanish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 vanish가 있죠. vanish. 그렇죠? vanish와 vanish가 있거든요. 뭐가 다를까? vanish. 이거 근데 니네 단어에 나왔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나왔던 거 같은데. vanish가 뭐예요? 서서히 사라지다. 추방. 그건 vanish고. 주방하다. vanish. 추방하다. 이 vanish가 사라지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ban 있잖아. ban이 뭐야? 금지하는 거잖아. 금지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금지시키는 거니까 추방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그 사소한 세부사항은 사라진답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답니다. 또 비록 뭐 할지라도 this in turn, 이것이 결국에는 도움이 될지라고요.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sharpen하는 거래요. sharp가 원래 날카로운, 첨예한 뭐 이런 뜻인데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날카롭게 한다는 건요, 뚜렷하게 한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하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마이너한 디테일들은요 결국엔 뭐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뇌의 기억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 이 글의 주제는요, 우리의 뇌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것, 즉 세부적인 정보를 삭제해 버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내용 이해됐죠? 여기서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지범이가 말한 이제 쓸모없는, 쓸데없는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소한을 말하는 거죠. 본문에 나왔던 마이너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여기서
minor. 그렇죠? 그럼 이 minor랑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단어, 이 사소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자, 한번 알아볼까요? 뭐 minor 나왔고 insignificant 나왔고 small 이런 단어 너무 쉬우니까 좀 그럴듯한 단어. 아까 용성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네, trivial. trivial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trifling 이런 단어도 있어요. trifling 이게 전부 다 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사소한 둘 다 고등부에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trivial, trifling 둘 다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이 주제를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인간의 뇌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보를 삭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부적이라는 거는 사소한이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세부적이는 뭐랑 똑같아? 사소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 기준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가치 있는 뭐 이런 단어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삭제한다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 사소한은 방금 전에 썼죠? trivial, trifling 썼고요. 가치 있는 당연히 본문에 나와 있는 valuable. 자, 그럼 valuable 말고 또 다른 것들 priceless. 앞에 붙여서 in을 붙여서 invaluable. 얘도 가치 있는 예요. 되게 잘 나오죠? 그렇죠? valuable 앞에 in이 붙었다고 해서 반이어가 아닙니다. 이게 주의점이에요. invaluable 굉장히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뭐 worthwhile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아니면 priceless 뭐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걔네는 좀 생략할게요. 쓸 자리가 좀 없어서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invaluable만 써놓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이어를 하나 좀 써보자면요. valueless예요. valueless. 얘가 가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value에 less 붙인 거. 됐어요? 가치 없는. 이 정도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면은 삭제한다. 삭제한다는 건 결국 제거한다는 거죠. 그럼 제거하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하나 더. remove랑 remove는 좀 쉽고 get으로 시작하는 거. get rid of. 그렇죠. get rid o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liminate, discard도 그다음에 get rid of. discard 여기서는 써도 될 것 같아요. discard는 원래 이제 버리다의 이제 의미니까요. 버리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버리다까지 가면은 그럼 이제 유의어가 더 많아지는 거죠. discard 써도 돼요. 문맥상 괜찮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discard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abandon 이런 단어, 단념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고 또 쉬운 단어로 좀 가자면 give up,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세부적인 정보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맥락상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뭐 discard나 abandon이나 이런 단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은 주제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용은 다 읽어봤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아까 우리가 글의 초반부에서 내용 이해를 잘 못했잖아. 그럼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나 보죠. 첫 문장. 첫 문장 쌤이 집독직해 다시 해줄게. 이제 이해되나 안 되나 너네가 다시 봐봐.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는 잊어야 한다. 이제 좀 이해되죠? 네. 어떤 방식으로? 타겟되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타겟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타겟된다는 건요 뭔가를 목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목표로 한다는 건요 아까 내가 지웠네요. 아까 입학식 얘기가 나왔잖아. 입학식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잡다한 기억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타겟이 된다고요. 됐어? 여기에 타겟이 되고 그리고 통제가 되는 거죠. 얘는 통제가 되는 거죠. 얘는 타겟이 되는 거. 됐어요? 메인 메모리의 타겟을 딱 잡아갖고 그리고 이 잡다한 거는 통제를 하는 거야. 억제를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가 잊어야 한다고. 이제 이해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31번.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34번까지 지문이 다 이런 식의 지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 근데 뒷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글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읽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항상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작년까지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예시를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예시를 잘 해석해야만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거든.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예시를 만약 해석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첫 문장이 뭘 말하는 건데 이걸 계속 혼동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고2쯤부터는요 초반에 추상적인 이런 내용, 비유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이런 이제 문장을 딱 던져놓고 이에 대한 단서를 예시에서 제공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요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표현들이 있죠. 방금 전 같은 경우는 기억, 정보 이런 거였죠. 그렇죠? 이 최소한의 단서들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알겠죠? 자, 가봅시다. 31번.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뭐냐? Are relatively predictable.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특정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예측 가능하대요. 그럼 그 요소가 뭔 요소인데?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게 왜 예측 가능한데? 이 이유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are predictable.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elements,예요. 그 요소들입니다. 자, 그 요소들은요 예측 가능합니다. 왜? 파이팅. 자, 그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Based on the past.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데요. 즉,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ed. 한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은 is likely to be 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능성이 있대요. What that animal also needs. 여기서의 that은 뭐 접속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입니다.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제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예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첫 문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키운다고 한번 해볼게요. 개를 키운다. 근데 나는 개의 특성을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개가 뭘 좋아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합니다. 개 잘 키우는 법 뭐 이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검색에서 나온 결과들이 막 있을 거예요. 개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겪었던 어떤 설레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년 전이랑 한번 비교해보자고. 100년 전이랑. 그럼 100년 전에도 개를 아마 길렀을 수도 있어요. 그럼 100년 전에 개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지금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개를 어떻게 길렀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은 걔한테는 초콜릿을 안 줬구나. 걔한테는 이런 뭐 게사료를 줬구나. 이런 거를 이제 100년 전에 있는 정보를 얻은 거야. 그럼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걔는 초콜릿을 안 좋아해. 이걸 좋아해.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게 있대요. 그럼 그건 곧 무엇이다? 지금 그 동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랑 아마 똑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aste preferences. Therefore, 따라서 맛 선호도라고 나왔는데 잘 봐봐.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만 했지 이 요소라는 말이 뭐의 요소인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범주가 너무 넓죠? 이 범주를 구체화했습니다. 자, 초반에 나온 소재는 뭐였습니까? 초반에 나온 소재는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 근데 이게 뭐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죠. 첫 문장에 나온 게 예측 가능하다. 근데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대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대표 사례로서 뭘 말했습니까? 맛에 대한 선호도라고 했습니다. 맛에 대한 선호도. taste preference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자, 따라서 맛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답니까? can be hardwired. wire는 연결된 거죠. 선 같은 걸로. 근데 hard니까 빡세게 연결된 거거든요.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타고난이라는 뜻이 됩니다. 타고난.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거를 단단하게 내가 딱 엮여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hardwired는 타고난이라는 뜻이고요. 타고난이니까 당연히 뭐 innate 이런 단어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inborn. 뭐 이런 단어로 쓸 수 있겠죠. 타고난. 자, 맛 선호도는 타고나는 것일 수 있대요. constant sodium. 자, 그래서 소디움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예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위쪽까지는 어땠냐면요. 두 번째 문장까지는 범주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구체화하기에는 요소라는 말을 써갖고 뭔 요소를 말하는 건데 너무 범주가 크잖아. 그래서 구체화를 해서 taste preference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요 문장, 이 구체화된 요 문장이 뭐냐?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이게 주제. 자, 이거는 이제 글의 구조적인 측면으로서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통 이렇게 나오는 패턴인데 하나 말을 해주자면 초반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소재를 제시합니다.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 이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러니까 뭐에 필요로 한 건데, 뭐에 그것도 안 나왔잖아. 동물이 뭐 생존에 필요한 거야, 아니면 뭐 짝짓기에 필요한 거야, 뭐에 필요한 거야.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소재를 제시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구체화를 합니다. 구체화. 그래서 구체화된 게 뭐예요? 맛의 선호도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체화해서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제란 말은 잠깐 뺄게요. 그러면은 요 뒷내용이 이제 전부 다 부연 설명일 거예요. 부연 설명. 근데 이 부연 설명에 나오는 게 만약에 이 구체화된 게 쭉 나온다고 쳐볼게요. 어떤 내용이 뭐 A라는 걸로 구체화를 했어. 그러면은 A 내용이 그냥 쫙 나온다고 쳐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주제가 됩니다. 여기가 주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에 A의 내용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처음에 나왔던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 이거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제가 첫 문장이 됩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문제를 내기 좋아하는 게 바로 대진고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데요. 이게 패턴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미리 말하면 제가 주제라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를 잡을 때는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됐어? 맛의 선호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글의 주제를 만약 잡으라고 한다면. 근데 보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기에는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 이걸로 나와버려요. 됐어? 그러면은 주요 소재가 만약에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야. 이해돼요? 즉 이거를요 우리가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괄화 작업이라고 해요. 포괄화 작업. 이 포괄적인 패턴으로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는 게 대진고거든요. 대진고. 근데 내가 작년부터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주엽이랑 대진이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시험을 내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포괄화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약간 이 대진고의 전매 특허였어요. 대진고 2학년에서요. 대진고 2학년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이 글은요 제가 미리 말하면 맛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냥 맨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끝나요.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맛 선호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같은 놈이 주역고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장을 추가해버려요. 어떤 문장 추가해? 따라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그럼 이제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첫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까지도 출제할 수 있다고. 근데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는. 제가 방금 말한 패턴은요. 3년 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3년 전쯤에. 근데 요새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2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먼저 포괄적인 소재를 먼저 제시해 놓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거를 얘기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그럼 요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얘는 밑밥 가는 내용이야. 밑밥 가는 내용. 됐어? 얘는 밑밥이고요.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됐어?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따라서 맛에 대한 선호도가 타고나는 것일 수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용, 예시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부터 예시 내용을 봅시다. The bodies of terrestrial vertebrate. terrestrial 하면 원래는 지구의라는 뜻이거든요. 지구의. 원래는.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육생의라는 뜻도 돼요. 육생의. 육생 말 그대로 이제 그 육지에서 사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육생 척추동물입니다. 뭐 이런 단어는 솔직히 안 외워도 돼요. 육생 척추동물의 신체는요, 뭘 포함해서 those of mammals, 포유류를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그것들이니까 여기서의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the bodies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포유동물의 신체를 포함해서 육생 척추동물의 신체는요,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를요? A concentration of sodium. 그럼 나트륨의 집중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집중이라고 해서 하니까 이상하죠? 농도라고 해서 하시면 돼요. 농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나트륨의 농도냐? Nearly 50 times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plants 라고 나왔어요. 자, 거의 50배만큼의 나트륨 농도를 가지고 있대. 뭐에?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니까, 그러니까 육지의 주된 생산자의 그것. 여기서의 그것은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의 저겁니다. 농도예요. 농도. 그러니까 이 육지의 주된 생산자가 누구냐? 얘라고, 식물이라고, 식물. 이게 지금 동격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프로듀서스랑 동격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 식물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의 농도보다 어떻다고요? 거의 50배가 차이가 난다고요. 50배. 됐어? 식물이 1만큼의 나트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어떻다? 육생 척추동물. 육생 척추동물은 50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트륨 농도가요. 나트륨 농도가. 그렇답니다. 자, 지금 맛의 선호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나트륨 농도 얘기가 나올까? 아직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육생동물이 이 식물에 비해서 왜 그렇게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가? This is in part.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랍니다. 뭐 때문이냐? 척추동물이 진화했기 때문이래요. In the sea, 바다에서. 됐어? 그럼 바다에서 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바다 하면은 소금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And so, 그래서 evolve cell, 세포를 진화시켰다는 거야. 어떻게 진화를 시켰냐?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어떤 성분에 의존한 세포를 진화시켰대요. 어떤 성분이냐? They we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 나트륨을 포함해서 바다에서 흔한 성분. 그래서 바다에서 흔한 성분에 의존하는 그런 세포를 진화시켰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는 소금기가 많으니까 짜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육생 척추동물이 어떻다고요? 어떻다? 이 척추동물들이 바다에서 진화를 많이 했대. 그럼 바다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 항상 상시로 이런 이 겉에가 이제 소금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진화를 시켰다? 그런 이 바다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신체로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나트륨 농도를 1밖에 못 받아들이는 신체야.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나트륨 농도를 50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내가 적응할 수 있겠냐? 적응 못하죠. 죽어야죠. 뭐 그러면 적응 못하면.
그러니까 신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바닷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세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어떤 이 나트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바다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있는 성분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봐봐. To remedy the differences. remedy는 원래 치료하다라는 뜻인데 이 차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어색하죠. 여기서는 그냥 해결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격차냐?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in plants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욕구래요. 여기서의 그들은 그 육생동물 말하는 거야. 그 육생동물이 뭐에 대한 욕구? 나트륨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앞에서 설명했잖아. 왜 육생동물이 나트륨 농도가 높은가? 이런 이유를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이 육생동물은 어떤 욕구가 있겠습니까? 나트륨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우리가 왜 MSG를 좋아하겠냐고. 우리가 왜 라면 좋아하겠냐고. 우리도 육생동물에 해당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육생동물의 그 나트륨에 대한 욕구 그리고 that available in plants니까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나트륨이겠죠. 됐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그것 즉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고. 봐봐. 우리는 50이 있어야 돼. 나트륨이.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식물 먹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1밖에 안 돼요. 됐어? 그럼 이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격차를 해소해야 돼. 아니 나는 50만큼 먹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어떻게 격차를 해소하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식물을 50배만큼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단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Herbivores can eat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herb라는 표현이 있죠. herb. 이게 이제 초식동물 얘기하는 건데요.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답니다. 50 times more니까 50배만큼 더 많은 식물 자원을 먹을 수 있대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얘 한 번 먹으면은 1인분 먹으면 1이야. 그럼 50인분 먹어야 되는 거야. 됐어? 50인분 먹으면 채워지는 거죠. Then 뭐보다 they otherwise need.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것보다. And eliminate the excess랍니다. 그리고 그 초과한 분은요 제거를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육생 척추동물은 어떤 욕구가 있다? 나트륨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럼 나트륨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 표시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타고났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짠맛을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금기가 있는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맛에 대한 선호도가 타고난 거죠. 우리 인간은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설명했어요. 위에서. 뭐 바다에서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우리가 이제 이만큼은 먹어야 충족이 된다 하는 그 나트륨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상추를 먹어서 채워야 돼. 그럼 상추를 1인분이 예를 들어 한 상추 10장이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상추를 500장 먹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야 이 나트륨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추 500장 먹기 빡세겠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도 있어야겠죠. or 또는 그들이 can seek out 찾으러 다닐 수도 있답니다. 다른 나트륨의 원천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는 이걸 많이 선택하죠. 그렇죠? 아니 상추 500장 언제 먹어? 그럴 바에 그냥 소금을 먹는 게 낫겠다. 그렇지? 다른 원천을 찾아야겠죠. 자, the salt taste receptor. 자, 짠맛 수용기는요. 이 짠맛 수용기란 게 뭐냐면요. 약간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기관. 됐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짠맛 수용기는요. rewards animals.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뭐에 대해서? doing the latter.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후자가 뭡니까? 이게 후자예요. 요 내용. 전자는 뭡니까?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 50배만큼 식물 먹는다. 이게 이제 전자. 후자에 해당하는 건 다른
소금 공급원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겠죠. 즉 소금을 찾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딱 나왔잖아요. In order to satisfy their craving. 그것들의 엄청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서요. 여기서의 seeking은 앞에 나와 있는 doing 이렇게 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분사구문처럼 쓴 거예요. 후자에 대해서 후자를 하는 것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이렇게 따져야죠. doing the letter랑 seeking 어쩌고 나왔잖아.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정확하게 따지면. 됐어요?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후자를 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대단한 엄청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금을 찾으러 다니는 거. 여기 나왔잖아요. 소금. 다른 어처는 찾을 수 있다. 이 내용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짠맛 수용기가 보상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이 좀 아쉬운 게 짠맛 수용기가 보상한다라는 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 지금 딱히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짠맛 수용기가 동물들에게 이 찾으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게 뭐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으러 다니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 뭐 아니면은 잘 찾을 수 있게끔 뭔가 감각을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뭐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찾으러 다니려면은 또 역시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짠맛을 조금만 먹어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보상을 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실 너무 해석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문에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짠맛 수용기가 뭔가 우리가 이 짠맛을 찾으러 다닐 때 뭐 보상을 해준대요. 근데 그 보상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물들의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는 뭐다?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문장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특정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맛에 대한 선호도가 타고나는 걸 수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100년 전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1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마 고기를 좋아했을 겁니다. 대부분은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원쌤이라든가. 네. 어쨌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맛이 없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저는 평생 지원쌤 말고 본 적이 없거든요. 어찌됐든가. 네. 그러면은 그런 맛에 대한 선호도는요. 여기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잖아.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난 치킨이 좋다. 뭐 아니면 뭐 소고기가 좋다. 뭐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기라는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난다는 겁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됐어? 그럼 100년 전의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했으면은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어떻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고기를 좋아하고 100년 뒤의 사람들도 고기를 좋아할 거겠죠. 됐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맛에 대한 선호도가 왜 타고나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타고나는 거냐면 나트륨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예시가 나왔는데 나트륨이라는 게 몸에 필요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나트륨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식물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충족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50회만큼 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원천을 찾아서 우리가 그 욕구를 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동물에게 그 보상을 해준다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가 타고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시고 이거 할 것 같은데 오늘. 할까요? 아니? 무슨 거지? 나 아니야 아무거나. 단 거? 뭐 운동 되게 열심히 하다. 걔는
얘기하려고? 내가 만든 이게 잡기 정도 별로 구기령? 아너 그 디기 너였어? 맞아. 뭐였어? 아니 진짜. 아니 벌써 최창도 끌고 있어. 이상한 애들 빨리 와. 미치겠다. 나 빨리 하면 안 돼. 저도 누군데? 가람? 브래드 토를 했는데 브레드 투어가 거짓말인데 좀 병시가 드시고 너가 신고 있는 거는? 자 이거는 벙크 브래드 토 지금 가격 개떡하고 샀어? 아니 이거 나왔어 샀어? 얼마짜리? 12만 원? 나한테 좀 주세요. 아니 나 두 번 산다고 보고 있었는데 17만원짜리 근데 이거랑 신발이 망가졌어 그 진짜 산 거니? 어디에 오냐? 빨리 하냐? 뭐 문법 다시 안 된다. 지금 못 가겠다고. 다시 기차하고 3페이지 이후에 알아봤어 페이지까지 치네 페이지까지 치 근데 이거 뒤에 그거잖아. 안 해도 되잖아. 뭐가 안 했대 리드 뭐. 아 문법은 그렇지 성능을 왜 쓰는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쓰는 이런 거 없지? 어? 그러니까. 그니까 새로운 게 있다고? 하나 보임? 하나? 하나 보임? 얼마 어때? 예쁘네 너희가? 커피야? 아니 여기 눈 빨간 진짜. 얘 정방에 인사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뭐하고 왔어? 나 어제 인쇄했다니까? 어? 인쇄했다니까 어제? 왜? 오늘 다음 넌 당황하냐? 이런 스펠링 틀려도 틀리면 그래서 그랬어 아 스펠링 다 맞을 거야? 근데 아니 아까 운동하는데 양쪽 다 이 몸이 쥐난 거임 종아리에. 내가 그래서 10분 동안 쥐 안 풀렸어.
테스트 개많아. 잘 봐라. 가져가서 이거 너무 맛있다. 정말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 그 맛이 아니야. 나도 줘, 나도 줘. 달도 안 들어가지고. 나도 줘, 나도 줘. 그냥 있어? 초콜릿 먹고 먹어도 안 가는데? 간대? 진짜 맛있네. 씨발 이건 충분했어. 아니 오늘따라 왜 그래? 나 아까 학교에서 개 졸았지. 우리 왜 이래? 아 여기서 밤샜다고. 이 새끼 영어 생중하니까 밤샜다니까. 충분이야. 다 말했어? 어? 다 말했어? 잘안 했어. 다 말했냐고. 다 왔냐? 다 왔겠지. 오. 네, 그래도 씨발 틀린 거 이거는. 나 진짜 진짜 안 해. 아 이승훈이 씨발 그 나중에 연인 더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러는데? 아 그랬어. 어떻게 이러는데? 응? 어떻게 이러는데? 나 단어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한 게 언제야? 그때야. 단어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한 게 4시였어. 나 2시였고 4시 아니야. 얘좀 빨리 봐. 되게 2시까지 스카이였다. 알들 켰지? 자, 얼른 보자. 32. 부담다. 이거 큰 거는 이상했어. 자, 김 대장님. 첫 문장 볼게요.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왔지. 보통 길게 나오면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With money,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배절을. Our gut instinct.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이 gut이 원래 창자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창자 본능이거든. 창자 본능. 직역을 하면은. 그럼 창자는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거고 안쪽에서의 본능이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의역이 된 게 뭐냐면 직감이라고 나왔어요. 직감. 됐어요? 그래서 이 gut instinct가 뭐냐? 직감.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내면의 본능은요? 즉 직감은 is just an inner feeling. 말 그대로 내면의 느낌이랍니다. 즉 내면의 느낌이 어떤 거냐? A secret interior voice래요. 비밀스러운 내적 목소리랍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요. It is shaped. 그것은 즉 직감은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볼 수 있는 것의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상반되는 개념이 나는데 잘 봐봐. 여러분 직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면이라는 표현이 무려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비밀스러운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직감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직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말한 거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이야. 느낌. 내면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게 직감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직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습니까? 보여지는 것의 인식으로 만들어진대요. 됐어?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의 인식으로 만들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있는. 상반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 직감인데 그럼 이 직감이라는 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직감이 만들어진대요. 볼 수 있는 걸로. 됐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진답니다.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Such as, 예를 들면은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visual inconsistency,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불일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간 눈에 보이는 거죠, 둘 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과 같은 이게 또 잘못 나왔네, 형용사가. 이렇게 썸띵 꾸며주는 거예요. 이 around us도 비저블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저블이 아니라 썸띵 수식하는 겁니다, 둘 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요. So fleeting that often we're not even aware we notice i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여기를 부사라고 했는데 여기 분문서 누가 한 거야 대체? 이 덩어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썸띵을 이렇게. 그러니까 썸띵을 수식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fleeting이잖아. fleeting 지금 ing형이 나왔잖아. 이 ing형은 이제 분사잖아요. 분사. 분사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something을 꾸며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대공원이 또 함께 나와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어? 그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해석을 할 때. 자, fleet은 뭔가 휙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너무나 빠르게 휙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심지어 알아차리지조차도 못한대요. 뭐를 알아채지 못하냐? 우리가 그것을 봤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대. 자, 첫 문장 해석 다 했거든? 자, 미리 말할게요. 여기도 역시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왔고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직감이란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볼 수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만들어진대요. 볼 수 있는 것의 인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알아차렸음을 의식하지 못한답니다. 알아차렸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1시간을 넘게 저랑 여러분이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 1시간 넘게 동안 저의 얼굴에는 수많은 표정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의 표정 변화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라고 인지조차도 못할 정도로 휙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생긴다? 직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이제 뒷내용이 나올 텐데요. 미리 좀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직감이라는 걸 여러분이 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냐면요. 눈치라고 생각하면 편해져요. 눈치. 눈치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여러분, 8살짜리 꼬맹이가 눈치가 빠를까? 여러분이 눈치가 빠를까? 당연히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왜 니네가 더 눈치가 빠른데? 바로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경험이죠. 그래서 짬이죠, 짬. 네. 그 주역고 1학년 학생들을 제가 지금 월수금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역고 1학년 어제 이제 남았을 때 주역고 1학년 아이들이랑 2학년 애들이 같이 이렇게 그 교실을 뒀었어요. 이제 그 남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데. 근데 이제 나는 약간 목소리를 이제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내 말투에 따라서 얘가 갈구려고 하는 건지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내 말투만 들어도요. 이거는 뭡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죠. 그죠? 예. 그동안 겪어봤으니까 저를요. 근데 우리 고1들은 아직 몰라요. 왜? 나를 겪어본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어땠냐? 나는 갈구려는 의도로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허허실실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1학년 애들이 여기 바로 앞자리 여기 앉아갖고 그래서 오히려 막 동아랑 막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제 좀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결국 그 눈치라는 거는요. 얘들아 봐봐. 눈치라는 거는 직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눈치라는 건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느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눈치라는 거를 이 눈치라는 감각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눈에 보이는 감각을 통해서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렇죠? 내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 말투라든가 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눈치가 쌓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직감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가볼게. 이어서. 그럼 이제 첫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간을요 뭐로 생각하냐? As a visual matching game, 시각적 연결시키기 게임으로 생각을 한대요. 이 시각적 연결시키기 게임이 뭐냐? 일단 이어서 볼게. So, 그래서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스트레스를 받고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은 is more likely to resort to 하면은 rely on 또는 depend on입니다.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This visual matching, 이 시각적 연결시키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대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When they see a situation, 자, 그들이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이냐?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들은 quickly match, 그것을 빠르게 매칭시킵니다. 연결시켜요. To a sea of past experiences, 여기 나오네요. 과거의 경험의 바다와 연결을 시킨답니다. 이 바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한 방대한 양. 됐어? 이거를 그냥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 어떤 나의 정신적인 지식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과거의 방대한 기억. 됐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상황이겠죠. 그 상황을 매칭시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based on match, 그 매칭시킨 걸 기반으로 해서요, 그들은 지정합니다. 의미를요. 즉 의미를 부여한대요. To the information, 정보에다가. 어떤 정보에?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펼쳐진 정보에다가.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 연결시키기 게임이라고 했는데, 시각적 연결시키기라는 게 뭐냐? 시각적 연결시키기. 이게 뭔데? 시각적 연결시키기. 시각적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결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이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접해보지 못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좀 더 부가 설명을 할게요. 본문에 없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접하지 못한 상황이 등장을 했어. 이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 과거의 경험과 빗대어 보는 겁니다. 경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각적이란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연결시키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과거의 경험과 연결한다는 거.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줄여서 시각적 연결시키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요? 됐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내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킨다고, 매칭시킨다고요. 됐어? 이걸 시각적 연결시키기라고 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시각적 연결시키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높대요. 어찌됐든가.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매칭시킨다고. 과거에 내가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내 과거의 수많은 경험 중에 하나랑 그 상황을 연결짓는 거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됐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적절한 예시가 좀 안 떠오르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이제 둘이 싸우는 걸 봤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걸 본 경험이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나중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개랑 개가 싸우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끼리 막 왕왕거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과거에 어떤 사람 두 명이서 싸웠다.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매칭시키는 거야. 내 과거의 경험을. 됐어요?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이제 지금 쟤네가 그러면은 싸우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뭐지? 지금 개끼리 싸우고 있는 거구나. 막 치고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생긴 겁니까? 눈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 눈으로 봤고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고 시각적으로 연결을 시켰더니 뭐가 생겼어? 직감이 생겼네. 됐어?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The brain, 그 뇌가요. then 그리고 나서 sends a signal, 신호를 보냅니다. to the God, 창자로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자라는 게 진짜 창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God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어떤 나의 내면으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답니다. 진짜 창자인가 그러면은? 진짜 창자인가 보네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어서 그래서 the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본능적인,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스팅크는 좀 쉽죠? 본능적인. 그렇죠.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은, 그리고 the butterflies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나비는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거는 우리 그 속담에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죠. 그 이제 butterfly, butterfly in stomach 해갖고 이제 그 위장에서 이제 뭐 나비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근두근거리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 됐어요? 이런 것들이 are a result, 결과랍니다.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우리의 인지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이라 했어. 이게 뭐예요? 직감 아니에요? 직감이잖아. 직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이래요. 이것도 뭐예요? 직감 아니에요? 직감이잖아. 그렇지? 이 직감이 뭐랍니까? 인지처리 시스템의 결과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지처리 시스템이라고 말한 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보는 거죠. 보는 거. 됐나요? 보는 게 뭐야? 인지적인 거 아니에요? 인지하는 거.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회사 면접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한 번도 안 봐봤지만 분명 긴장을 할 거예요. 왜?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과 매칭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뭔가를 봤겠죠. 뭔가를 보고, 뭐 여기서는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지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인지적인 정보, 인지적인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겠죠. 경험한 것. 동아리 면접 이런. 네,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내 회사 면접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긴장감이 생기는 거고, 긴장감이라는 거는 느낌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됐어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느낌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직감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처리 체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의 직감이란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처리 체계의 결과라고요. 인지처리 체계라는 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인지처리 체계. 인지처리 체계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 so fleeting하고 나왔던 거 있죠? 이거. 너무 빠르게 획 지나가고 인식을 못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처리 체계. 됐어요? 그 인지처리 체계의 결과물이다. 눈치라는 거, 더 쉽게 말할게요. 눈치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획획획하고 여러 번 지나갔었던 수많은 경험으로 인한 결과로서 눈치가 생긴다. 이거라고요. 됐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막 태어났던 갓난애기 때 내가 얘를 갈군다고 얘가 알아먹을까요? 얘가 어떻게 알아먹어?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짬밥이 좀 찬 거야. 이제 눈치가 생긴 거야. 9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부를 때 아 로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빠 이러면서 오지만 야 김로운 나 이렇게 부르면 쫄아서 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눈치가 생긴 거죠.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요. 됐나요? 쉽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문이 2개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오늘은 좀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목요일날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 목요일날에 좀 수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요일날 수업을 많이 안 하면요 주말에 보강해야 돼요. 그건 싫잖아요, 니네도. 그렇죠? 일요일날 나오기 싫잖아. 나도 싫어. 그러니까 아마도 잠깐만요. 개수를 좀 계산해보면 한 7지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목요일날에 7지문 정도? 그 정도 할 수도 있어요. 6에서 7지문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목요일날 마지막 타임 수업이니까 그때 좀 미리 말할게요. 좀 연장 수업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안 그래도 연장 수업을 하는데 니네가 데일리도 다 못했어. 엄청 늦게 가겠죠. 그러니까 일찍 오세요. 목요일에 되도록이면 좀 일찍 오세요. 네. 알겠죠? 되도록이면 좀 일찍 와서 테스트를 좀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겁니다. 난 어차피 늦게 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숙제 검사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요. 목요일 날에 일단 가능하면 당분간 숙제 검사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그 스케줄표대로 여러분이 보내고 있으니까 스케줄에 맞춰서 일단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많이 했다.